대선 이후에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정치적인 음모로 시기가 조절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뭐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위트 보면요. 거기에는 아주 반가움보다는 분노가 훨씬 더 짙게 깔려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주도해서 만든 이 코로나 백신, 정부의 강력한 지원금으로 만든 코로나 백신이 드디어 한 단계를 넘어섰는데 그것을 왜 선거 전에 발표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음모가 작용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식약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FDA와 또 파우치 박사라고 있죠. 네. 쫓아내지 못해서 아주 트럼프 대통령의 안달을 냈던 이런 양반들이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선거 전에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는 또 하나의 부정선거의 흔적이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일각에서는 과연 의료계 전문가들이 그렇게 선거를 의식했겠느냐. 또 블룸버그 같은 데서는 화이자 백신 그 자체가 트럼프의 지원은 없었다. 정부 전반적인 코로나 백신 예산에 제약회사들이 다 같이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서로 엇갈린 그런 설전을 벌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천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온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90%를 넘는 예방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 소식에 미국 증시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또 바이든 당선인 의 친환경 정책이 국내 배터리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소송전이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 내용들 가지고 오늘 김대호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화이자 백신 소식 아마 전 세계가 기다린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시도 들썩였는데 뉴욕 증시뿐 아니라 유럽 증시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다만 나스닥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배경 짚어주시면요. 예, 지금 이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소식이 전 세계 금융계에 그야말로 큰 파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우 지수는 오르고 나스닥은 떨어지는 이런 혼조 양상을 보였거든요. 보통 이 나스닥 주에는 기술주, 또 첨단주 이런 게 많이 몰려 있고 비대면 주가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비대면 굳이 그런 주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 전통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로 이른바 이제 그 여행주 또는 항공주 이런 관련 주가들이 집중적으로 오르는 바람에 뉴욕 증시에서 이 다우 지수와 이 나스닥에 좀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폭발적으로 떨어진 주가는 바이오 제약 회사 중에서도 진단 키트를 만들어내는 회사. 이제 백신이 나오면 진단할 필요가 없다. 이런 좀 앞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지금 화이자가 정말로 코로나 백신 임상에 성공했는지 그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직은 중간 결과 발표이니까요. 그리고 국제 유가는 급등을 하고 금값은 하락하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안전자산 선호도를 조금 낮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것은요.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 제대로 개발이 되면 화이자 얘기가 맞고 또 앞으로 가속화돼서 곧 긴급 승인이 된다 그러면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그 가동 정상화 그 부분에서의 그 산업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동안에 멈추었던 꿀뚝 산업에서 석유를 집중적으로 가져다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이고요. 또 이제 금 부분은 미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부양책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달러도 생각보다는 덜 떨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안도감이 금값의 하락을 초래했고 또 굳이 지금 코로나 백신 때문에 금으로 대피해야 될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현상들이 좀 생겼는데요.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화이자가 이것을 발표한 당시에만 해도 화이자 주가가 15% 올랐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 시간에는 그 상승폭이
7.69%로 떨어졌고요. 또 다우지수도 한때 상승폭이 4.5%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장 막판에는 2.9%로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이 화이자의 발표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감은 생기지가 않고 있고요. 예. 또 화이자도 이 발표를 이런 의학적인 발표를 하려면 데이터를 공개해야 검증을 받아야 임상이 끝나거든요. 네. 전혀 아직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화이자가 주가 조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너 달 전에 길리아드라는 회사가 렘데시비르를 만들었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주가 폭등된 적이 있죠. 네. 그렇지만 한두 달 내에 효과가 없는 작품이다라고 검증이 되지도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는 해봅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뭐 미 증시하고 비슷하게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면서 지금 장이 열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국내 증시에서도 이 진단 키트,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주술은 진단 키트가 주류를 이루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 치료제도 백신만 잘 된다고 그러면 치료제 수요도 크게 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백신만 나오면 안심하고 여행 갈 수 있다. 그래서 항공 레저주가 오르고 있는데 현재 이 시각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약간 하락세고 어저께 밤사이에 있었던 유럽 증시나 이 미국 증시의 폭등세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글쎄요, 뭐, 끝까지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백신이 어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첫 긍정적인 결과이지 않습니까? 화이자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좀 생기거든요. 어떤 기업입니까? 그렇습니다. 화이자라는 회사는 사실 현재 지금 생존해 있는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 가장 역사도 오래됐고, 또 가장 전통, 공신력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죠. 가장 근대에 화이자가 개발했던 약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 비아그라를 화이자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비아그라로 회사가 엄청나게 컸죠. 그리고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면 테라마이신, 그러니까 현재 항생제를 그쪽에서 만들어냈고 그 이전에 페니실린은 화이자가 만들어낸 것은 아닌데 이것을 대량 생산하는 데 기여를 해서 인류 역사에서 중대한 질환이 있을 때 그 고비를 해결하는데 화이자가 그때마다 큰 기여를 해왔었어요. 네. 독일 사람 화이자 형제, 사촌 형제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전문 의사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런 이 질병 개척, 질병의 치료약이나 백신 개척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기여를 했죠. 그런데 이제 현재 화이자 외에도 모더나 또 이 존슨앤존슨, 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회사들이 4개 회사가 지금 경쟁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화이자의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 지원, 백악관이 빨리 백신을 좀 개발해달라고 해서 내 업체에 돈을 집중적으로 몰아줬는데 거기에 혜택을 받은 회사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뭐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했었던 것 같은데 대선 이후에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정치적인 음모로 시기가 조절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뭐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위터 보면요. 거기에는 아주 반가움보다는 분노가 훨씬 더 짙게 깔려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주도해서 만든 이 코로나 백신, 정부의 강력한 지원금으로 만든 코로나 백신이 드디어 한 단계를 넘어섰는데 그것을 왜 선거 전에 발표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음모가 작용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식약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FDA와 또 파우치 박사라고 있죠. 네. 쫓아내지 못해서 아주 트럼프 대통령의 안달을 냈던 이런 양반들이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선거 전에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는 또 하나의 부정선거의 흔적이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일각에서는 과연 의료계 전문가들이 그렇게 선거를 의식했겠느냐. 또 블룸버그 같은 데서는 화이자 백신 그 자체가 트럼프의 지원은 없었다. 정부 전반적인
코로나 백신 예산에 제약회사들이 다 같이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서로 엇갈린 그런 설전을 벌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백신으로 다시 돌아와서 화이자가 백신 상용화를 이른 시일 내에 성공을 한다면 백신 개발에 나섰던 우리 제약사들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만약에 화이자가 이 순간에 개발을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업체들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제네카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같은 데서도 지금 계속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아직 임상 1단계 정도 또 1단계도 못 가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3상을 통과해버리면 그동안에 투자한 회사들의 투자 자금이 수포가 될 수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데는 임상 1상에 성공했다는 적은 치료약 쪽인데요. 그렇죠. 어쨌든 완벽한 백신이 나와버리면 그동안의 개발 투자금이 조금 안타깝게 사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그랬죠. 우리나라에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 창고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나라 독자 기술에 의한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없이 우리도 좀 속도를 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복제약 제작하는 회사들, 이를테면 SK 케미칼이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데서는 아스트로제네카라는 영국 회사하고는 지금 CMO 계약이 체결이 돼 있어요. 네. 그쪽에서 만약에 백신을 개발하면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로 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화이자하고는 그런 계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이자가 개발해놓은 코로나 백신은 우리가 전부 돈으로 사와야 되고 돈뿐만이 아니라 돈을 줘도 당분간 6개월 정도는 그 물량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코로나 백신도 좀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고요. 우리하고 손을 잡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쪽의 코로나 백신 개발 속도 좀 빨라지는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요. 바이든 당선인이 친환경 기조를 가지고 경제 정책을 펼 걸로 예상이 되면서 배터리 산업이 좀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있잖아요. 최종 판결이 미 대선 때문에 연기가 됐었는데 이게 네. 대선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아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비즈니스계에서는 전 세계 금융계 또 재계에서는 LG와 SK 이 누가 이기느냐, 과연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앞으로 배터리 산업의 향배도 달라지겠지만 미국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정치에서 마지막에 선벨트와 또 러스트벨트 마지막 경합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개표가 완전히 끝나고 있지 않는 구가 조지아라는 데가 있어요. 네. 조지아는 상원 의원들의 경우에는 과반수가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번 선거를 일단 무효로 하고 내년 1월 6일 날 선거를 지금 다시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여야가 치열하단 말이죠. 바로 그 조지아에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대대적인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촉구했던 것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SK를 유치함으로써 내가 일자리를 늘렸다. 그래서 조지아 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SK를 끌어들였어요. 그 조지아주 얘기, 예. SK와 LG화학의 분쟁 이야기 예. 계속 좀 이어가 주시겠어요, 박사님? 예,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지금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SK화학 직원들을 데려가면서 영업 비밀을 훔쳐갔다. 이것이 소송의 내용이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영업 비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함량이라든지 넣는 방법, 순서 뭐 이런 건데 현재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충분히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왜 훔쳐가느냐. 이러다 보니까 미국 ITC라는 곳에 무역위원회에 지금 제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미 발표가 됐었어야 되는데 1심에서는 LG화학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혐의가 있다. 영업비밀을 훔쳐간 혐의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최종 판결은 아니죠. 최종 판결을 하려고 그러다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겹치면서 연기가 돼서 12월 10일 날 하게 됩니다.
근데 12월 10일 ITC가 어떤 판정을 내더라도 60일 내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무력화시켜버리면 그 판결은 무효가 되고 다시 법원으로 넘어간다는데, 그래서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지아주에서의 이 정경유착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을 편을 들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미국 일각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SK 이노베이션과 LG화학 모두가 다 미국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판결을 내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가서 저렇게 싸우는 모습이 썩 그렇게 좋게만은 지금 안 보이죠. 네. 지금 뭐 배터리 시장 경쟁이 치열한데 치킨 게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보통 이런 기업 간의 소송이 협상으로도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SK와 LG 총수가 만나기도 했었는데 혹시 뭐 협상 가능성은 없을지? 마지막까지 협상 가능성은 가져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SK와 이 LG화학이 감정의 앙금이 너무 깊었고, 또 이것은 만약에 여기서 누가 누구의 LG가 SK 또는 SK가 LG의 기술을 빼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앞으로 크게 클 이 배터리 시장에서의 이니셔티브, 이걸 놓치기 때문에 그러게요. 4대 그룹 총수 회동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개입했지만 지금 결국은 미국 ITC 법정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것도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